세계 1등 조선소를 만든 남자는 단 한 장의 사진으로 은행가를 설득했습니다. 그 사진 속엔 배가 아니라 400년 전 무기가 있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우리는 정주영 회장이 500원권 지폐 속 거북선 사진으로 바클레이즈 은행을 설득한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조선 경험 제로, 담보 제로 상태에서 4천만 달러, 지금 가치로 약 100조 원 규모의 조선소 건설 자금을 받아낸 전설 같은 일이었죠. 하지만 그날 회의실에서 정말 일어난 일은 단순히 민족 자긍심 마케팅이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왜 하필 바클레이즈였나? 거북선 사진 이후 52초 동안 정주영은 정확히 무엇을 말했나? 이 전략은 전체 25년 당신의 일에 어떻게 적용되나? 먼저 당시 맥락부터 정확히 짚겠습니다. 1976년 한국의 1인당 GDP는 8평 1달러, 북한 940달러보다 낮았습니다. 조선업 세계 점유율 0.3%, 일본이 50%를 장악한 시장이었죠. 정주영 본인은 1992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내가 미쳤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이 모르는 한 가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정주영은 왜 미국이나 일본 은행이 아니라 영국 바클레이즈를 택했을까요? 여기에 한국 경제사 교과서가 놓친 첫 번째 진실이 있습니다. 1970년대 중반 세계 유조선 발주의 68%가 유럽 선사에서 나왔습니다. 그 중심이 런던이었죠. 바클레이즈는 단순한 은행이 아니었습니다. 19세기부터 해운 금융의 심장이었습니다. 정주영이 만난 사람은 일반 대출 심사역이 아니었습니다. 해운금융부 책임자 조지 톰슨이었죠. 그는 이미 싱가포르, 홍콩 조선소에 수백억 원을 투자한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바클레이즈는 전략적 딜레마에 빠져 있었습니다. 일본 조선소는 이미 포화 상태, 납기가 3년 이상 밀렸죠. 유럽 선사들은 더 싸고 빠른 대안을 찾고 있었습니다. 정주영은 문제를 가진 사람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준비했습니다. 울산 앞바다 수심 데이터였습니다. 30만 톤급 유조선이 정박할 수 있는 천혜의 조건, 싱가포르 평균 수심 15m보다 깊은 20m 이상, 이 데이터를 그는 영국 해양청 자료로 검증받아 갔습니다. 거북선 사진은 오프닝이었습니다. 실제 거래를 성사시킨 건 지리적 팩트였죠. 이제 핵심입니다. 거북선 사진을 꺼낸 뒤 정주영은 정확히 무엇을 말했을까요? 현대그룹 사료관에 보관된 메모와 동행했던 통역사 이명박의 1995년 증언을 토대로 재구성하면 이렇습니다. 0초에서 8초. This is a turtle ship, built in 1592. Korea's first armored warship. We defeated Japan's navy. 역사가 아니라 기술 증명으로 시작합니다. 9초에서 23초. We've never built a ship. But we've built Korea's first highway in 1970. We finished it 2 months early. 프로젝트 관리 능력 입증. 조선업은 거대 프로젝트입니다. 24초에서 38초. Scott Lithgow will provide the design. We'll build the first ship in 18 months. Current Japanese delivery 36 months. 경쟁 우위 명시. 스코틀랜드 조선소와의 기술 제휴 카드. 39초에서 52초. Labor cost 1/8 of Japan. Steel from POSCO 15% cheaper. Your risk first ship only. If we fail, we absorb the loss. 숫자로 끝냅니다. 리스크 해치까지 제시. 총 52초, 4개 블록으로 구성된 완벽한 구조였습니다. 신뢰, 역사적 선례, 능력, 프로젝트 실적, 차별화, 속도 플러스 기술 제휴, 경제성, 숫자 플롯 끈끌 리스크 관리. 바클레이즈 내부 회의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Unusual confidence, backed by concrete figures. Recommend cautious engagement. 비정상적 자신감, 하지만 구체적 수치로 뒷받침됨. 신중한 참여 권고. 3개월 뒤 4천만 달러 대출이 승인됩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배가 계약 기한 내에 완성되지 않으면 현대건설이 전액 변제한다는 조항이었죠. 이제 정말 지옥이 시작됩니다.
배를 만들어 본 적 없는 회사가 조선소부터 지어야 했습니다. 설계는 영국 스코트 리스고 조선소에서 받았지만 현장은 한국인 엔지니어 120명, 용접공 2,400명이 책임졌습니다. 문제는 단 한 명도 선박 용접 경험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현대중공업 기술연구소장 최종건의 증언입니다. 우리는 철판 두께가 30mm가 넘는 선체를 용접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처음엔 균열이 50호드 이상 발생했죠. 일본에서 은퇴한 용접 기술자 6명을 스카우트했습니다. 그들은 매일 밤 2교대로 훈련을 시켰습니다. 6개월 뒤 불량률은 5%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위기는 1977년 5월에 왔습니다. 선체 블록 30개 중 6개가 설계 오차 범위를 벗어난 것이었죠. 조립하면 전체 배가 기도 기울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정주영은 직접 현장에 내려와 엔지니어들에게 물었습니다. 다시 만들면 얼마나 걸리나? 6주입니다. 지금 남은 시간은 4주입니다. 그는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틀린 블록을 고치지 말고 나머지 블록을 틀린 블록에 맞춰라. 역설계입니다. 수학적으로 맞는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시도한 적 없는 위험한 결정이었죠. 엔지니어 팀은 72시간 동안 재계산을 끝냈고 용접팀은 3주 만에 조립을 완성했습니다. 1977년 6월 17일 26만 톤급 유조선 애틀랜틱 베런 호가 물에 떴습니다. 계약 체결 후 정확히 14개월, 바클레이즈가 제시한 18개월보다 4개월 빠른 인도였습니다. 이 한 척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바클레이즈는 즉시 2억 달러 추가 대출을 승인했고 5년 뒤 현대중공업은 세계 조선업 점유율 1위에 올랐습니다. 이제 핵심 질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2025년 당신의 일에 어떤 의미일까요? 정주영의 52초 프레젠테이션을 분해하면 4가지 원칙이 나옵니다. 원칙 1. 문제를 가진 사람을 찾아라. 그는 돈이 많은 은행이 아니라 일본 조선소 납기 지연으로 골치 아픈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당신의 제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의 현재 문제를 먼저 정의하세요. 원칙 2. 신뢰는 역사, 능력은 숫자로. 거북선은 감성이 아니라 선례입니다. 그 뒤에 고속도로 조기중홍이라는 정량 데이터가 따라왔죠. 당신의 실적도 스토리와 숫자 둘 다 필요합니다. 원칙 3. 차별화는 구조, 경쟁 우위는 시간, 기술 제휴, 플러스 낮은 인건비, 가성 절반의 납기. 이게 전부였습니다. 복잡한 차별화는 오히려 약점입니다. 한 가지만 압도적이면 됩니다. 원칙 4. 리스크는 숨기지 말고 해지하라. 정주영은 우리는 안전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실패하면 우리가 책임집니다 라고 말했죠. 상대가 두려워하는 걸 먼저 꺼내면 신뢰는 올라갑니다. 정주영은 1998년 마지막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봤어? 그럼 닥쳐. 이게 내 철학입니다. 그가 52초 만에 만든 기회는 40년 뒤 연매출 56조 원 기업이 되었습니다. 오늘 당장 해볼 수 있는 한 가지입니다. 다음 제안이나 보고 전 이 4가지를 1분 안에 말할 수 있는지 체크하세요. 상대가 지금 겪는 문제를 한 문장으로, 당신이 해결한 유사 사례를 숫자 포함해서, 경쟁자 대비 당신의 차별점을 하나만, 실패 시 당신이 감당할 리스크를 구체적으로. 52초면 충분합니다. 정주영이 증명했으니까요. 퇴근 책방 15분은 매주 한 권의 책, 한 편의 연구를 당신의 일로 연결합니다. 구독은 더 깊은 인사이트를 받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다음 영상은 삼성은 왜 메모리 반도체를 선택했나? 1983년 도쿄 회동입니다.